이해찬 당대표의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42차 최고위원회임을 속기하겠습니다. 제42차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26일 날 대체 합의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은 26일 한문역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대체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평양 공동선언을 처음으로 실행하게 돼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가 기대한 만큼 빨리 진전되지는 않지만 GP 강주 초소를 시범 철수하고 남북 항공로를 신설하기로 협의를 하고 남북 체육회담 개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비 협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이제 잘 이루어져서 제재 완화가 되면은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온 정성을 다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경제 투어를 시작하셔갖고 혁신성장 현장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강동구 강일동 행복주택을 방문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주택이었는데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혼자서 원룸에 사는 것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세로 살 수 있는,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당만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손이 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서울 SH 공사하고 그런 정책에 관해서 좀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6년간 거기서 살 수가 있는데 6년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한 대책이 본인들로서는 좀 대책이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6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외주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특히 비정규직으로 되면은 본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외주 발주 사업 위험을 외주 발주하는 사업, 특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 현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 민생 입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 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에서는 민생입법을 처리하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이렇게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전주 10시 20분에 민주당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오늘 선거법 개정뿐만 아니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꽉 막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노동법에 따라서 야3당이 정개특위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논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대하는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신 그 산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여야가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향후 남북관계 기조를 담은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 방향성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쟁 위기론까지 제기되었던 엄중한 안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긴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번 대북정책 구상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근본적인 정세 변화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수구 냉전적 자세를 고집했던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공동 번영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기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구체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는데도 여전히 비핵화, 성별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물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어제는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이란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탈원전으로 전기값이 폭등한다,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는 등 거짓 주장들이 또 나왔습니다. 탈원전은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이고 정부가 탈원전을 급박하게 추진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자유한국당과 원전 마피아들이 원전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반대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탈원전이 아닌 원전 감축입니다. 앞으로 70년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투자의 70%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이 다른 발전 수단보다 더 싸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단순한 발전 단가만 저렴할 뿐 원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원전 한 곳당 폐기물 보관 비용만 60년간 6,500억 원으로 앞으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64조 원이나 들어갑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호도하지 말고 생산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고등법원이 11일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을 국고 손실로 봤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고 손실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은 국고 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관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는 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책임자는 면책되고 실무자는 처벌받는 모순이 됩니다. 머리는 빠져나가고 꼬리만 처벌받으라는 것이 이 법의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국고 손실죄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위한 방탄법 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전국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소위의 예산을 신청해 3억 5천만 원을 책정받고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했고 현재는 임종원 전 차장이 이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되어 있습니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공보관실 예산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국고손실 혐의가 포함된 사법농단 재판을 염두에 두고 사전 포석을 놓는 것 아닌지 임종원 전 차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의 국고손실죄를 판단해야 할 서울중앙지법원 1심 재판부를 향해 사인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대신 하급 직원들을 실행시키겠다는 판결로는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이 사법부를 향한 싸늘한 시선을 직시하고 올바른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랍니다. 이미 이해찬 당대표님이나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좀 거들겠습니다. 최근에 KT 화재, KTX 탈선 사고에 이어서 고양 운수강 파열이나 목동 안산에서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데요. 정부도 이미 밝혔듯이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대응태세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제가 관련돼서 작년 12월에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행안부에서도 2월에 이에 동의해서 국가적 재난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상설정보기구를 설치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된 법안의 통과 및 그를 통한 총체적 안전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의 경우에 보면은 위험에 외주화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위험 관련된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위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좀 멈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가 시급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가기관,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나서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법안 발의나 통과에 힘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강원 최고위원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의 경제 불안심의 조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한 번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리스크라는 말이 시중에 나돈다는 정말로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통당의 지도부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적하는 것, 이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태는 공당이 보일 자세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닐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은 수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서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금 구조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변상해서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임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 또 월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때 하청업체의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문제, 또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든지 상가임대료, 카드 수수료와 같은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 또 노동자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데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서른치구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혜영 지구위원회가 예, 지난 5일 부산의 한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을 위해 부산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81.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대한민국 지역의 위기가 드러나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의 청년 정책 만족도 조사에 만족으로 답한 청년이 13.6%, 불만족으로 답한 청년이 50%가 넘었습니다. 불만족하는 청년이 만족하는 청년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각 시도에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와 같이 청년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여론조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각 지자체의 예산 심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각종 청년 정책이 이제 실행될 것입니다. 청년 정책이 청년이 원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조사 과정을 통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되는 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지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김용길 씨의 비자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공운输노조의 조사 결과인데요. 5개 발전사에서 약 9년간 발생한 산재로 사망한 40명의 노동자 중에서 37명이 하청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미 관련한 법령이 3분이 이미 내셨습니다. 이인영 의원님이 내신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한정혜 의원님과 노원식 의원님이 내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학적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원청의 처벌 수준은 대폭 강화하는데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앞으로 유가족과 대책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고 조사 및 산업재해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근본적인 외주의 위험의 외주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T가 아연 지사 토시공 화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세 자영업자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KT에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피해를 조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소상공인연합회의 자체 신고센터를 통해서 피해 상황을 접수한 바에 따르면 당일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주말 동안 예약을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등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KT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위로금 정도로 보상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피해 사실이 있으면 와서 이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변 지역의 자영업자분들께서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와서 주민센터에 직접 접수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직접적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연매출 5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보상도 아닌 경우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들은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KT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실효성 있는 피해가 보상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지구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싸구려 노동판이라는 발언을 하고 국민들은 큰 공분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신성한 노동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도대체 노동의 낮고 높음을 누가 결정하는지, 싸구려 노동판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지, 건설 노동자를 무시하는 발언인지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표현들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성한 노동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무시하는 그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4일 백성역 열손수간 파열 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목동과 안산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고 이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이 중 16곳은 사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중요합니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박주민, 남인순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당은 지난 2016년 6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를 패키지로 발의했었습니다.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산의 하도급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28년 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역시 쟁점 현안에 막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께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상 달빛 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드디어 확보가 됐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양도시가 추진했던 달구월 대구와 비포 광주를 잇는 총 연장 191km의 대형 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상세 프로젝트 1호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사리 그 첫 단추를 끼게 된 것입니다. 이 철도가 놓이게 되면 광주와 대구는 물론 인근의 목포와 순천, 그리고 포항과 울산 등 영원한 주요 도시가 1시간 이내의 생활권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철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원한 내륙 도시가 연결돼서 산업 구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 도시는 지난해 7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여타 사업처럼 경제성만 강조한다면 기획재정 후에 예비 타당성을 넘기가 어려운 법은 실정에 올게 될 것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서 양 시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경제성 확보는 물론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변론인을 완료드립니다. 남이 이번이 그 발전되고